안녕하세요. 보내주신 LG에너지 솔루션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마치 잘 나가던 챔피언이 예상치 못한 카운터펀치를 맞고 잠시 휘청이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정말 딱 맞는 비유예요. 2025년 4분기 실적이 바로 그 증거고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 챔피언이 어떻게 다시 가드를 올리고 2026년을 위한 반격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 작전 계획서를 한번 같이 펼쳐보시죠. 네, 배터리 산업의 최강자가 시장의 급격한 한파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이죠.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실적 숫자를 읊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전략적 고민, 그리고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전기차 시장의 변화부터 에너지 산업의 거대한 전환까지 모든 게 이 자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예상치 못했다는 카운터펀치, 그러니까 2025년 4분기 실적부터 보죠. 매출은 6조 원이 넘는데 영업이익이 1,220억 원 적자예요. 흑자를 내던 기업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건 꽤 충격적인데요. 맞아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아픈 부분이죠.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모두가 아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이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었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두 번째 이유예요. 자료를 보면 북미의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용 LSP 배터리 라인을 새로 가동하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나와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부진해서 손실이 났는데 동시에 다른 사업에 돈을 쓰느라 적자 폭이 더 커졌다는 말이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건 알겠지만 당장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잘 안 되는 전기차 시장부터 챙겨야지 왜 ESS에 돈을 더 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단기적인 실적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체질을 바꾸고 미래 먹거리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위기 속에서 준비한다는 다음 라운드. 2026 성장 전략이 그래서 더 궁금해지네요. 자료를 보니 접근법이 아주 명확해요. ESS, 전기차, 그리고 신사업. 이렇게 딱 세 갈래로 나눠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체계적인 작전 계획이죠. 먼저 ESS 부분부터 보면 이건 거의 천공세 수준이에요. 2026년까지 90기가와트 세상의 신규 수주를 확보하고 특히 미국 전력망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생산 능력도 연말까지 60기가와트로 크게 늘리고요.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동안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ESS를 딱 지목하고 힘을 싣는 거죠. 전기차 부문은 총공세라기보단 굉장히 유연한 대응에 가까워 보여요. 중저가 LFP, 그리고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를 내년 1분기에 양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LFP, 미드니켈, 요즘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단어들인데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 이게 기존 배터리랑 뭐가 다른 건지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아주 쉽게 말해서 LFP는 철을 써서 가격을 확 낮춘 가성비 배터리고요. 아, 가성비. 네. 그리고 미드니켈은 비싼 코발트 비중을 줄여서 가격과 성능의 균형을 맞춘 실속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결국 전기차 대중화, 소위 말하는 반값 전기차 시대를 위한 핵심 기술인 셈이죠. 아, 여기서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아까 북미 ESS 시장에 LFP 배터리로 집중한다고 하셨고 지금은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LFP와 미드니켈로 공략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결국 가성비라는 하나의 무기로 에너지와 자동차라는 두 개의 거대한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영리한데요? 정확해요. 이게 바로 전략적 전환인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경쟁은 누가 더 멀리 가나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누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만드나의 싸움에 본격적으로 끼어든 거죠.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기에서 안정적인 성숙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물론 프리미엄 시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요. 차세대 기술인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2026년 말부터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 바로 그 증거죠. 가성비와 프리미엄, 투트랙 전략이군요. 그리고 세 번째 갈래인 신사업 분야도 있어요. 로봇, 선박,
도심 항공교통, UAM까지. 이건 당장의 반격이라기보단 아주 먼 미래를 보고 씨앗을 뿌리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미래를 위한 보험이자 새로운 기회 탐색이죠.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배달 드론이나 전기 선박, 심지어 자료에 언급된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고성능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테니까요. 미리 문을 두드려보고 있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바탕으로 한 2026년 재무 전망을 보면 매출은 10% 중반대 성장해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중반을 예상하고 있네요. 일단 적자에서 벗어나 다시 이익을 내는 구간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목표군요. 네, 흑자 전환이 최우선 목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따로 있어요. 어떤 거죠? 신규 공장을 짓는 투자는 전년보다 40% 이상 대폭 줄인다는 거예요. 대신 이미 지어놓은 생산 라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해요. 이건 마치 운동선수가 비시즌에 체중을 감량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지방, 그러니까 과잉 투자는 걷어내면서도 핵심 근육, 즉 차세대 기술 개발은 잃지 않으려는 거죠. 최고의 비유네요. 바로 그 선택과 집중 전략이에요. 시장이 어려울 때 무리하게 몸집을 불리기보다 내실을 다지면서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거죠. 이런 전략이 당장 다음 분기인 2026년 1분기 전망에도 바로 나타나요. 전기차용 파우치 배터리 물량은 좀 줄겠지만 원통형 배터리와 북미 ESS 수요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면서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도 믿는 구석은 확실히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부터는 각 계획들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죠. 특히 북미 시장을 ESS용 LFP 배터리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해 보여요. 네, 완전히 북미 시장에 올인하는 분위기예요. 미시간 공장은 이미 안정적인 수율로 다시 가동에 들어갔고요. 아예 북미 사업만 전담하는 조직까지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오, 전담 주지까지? 네, 목표는 2026년 말까지 북미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능력을 50기가와트까지 확보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거든요. 앞으로 폭발할 북미 전력 시장의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전기차 시장 둔화에 대한 대응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네요. 자료에 보수적인 재고 운영으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손 놓고 있겠다는 건 아니죠. 북미에서는 혼다, 현대차와 새로 짓는 합작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는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건 유럽 시장 전략이에요. 유럽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시장과 여전히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차, HEV 수요를 공략해서 북미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 다른 카드를 꺼내 드는 거군요. 그렇죠. 46 시리즈 배터리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한국 오창에서 내년 1분기부터 공급을 시작하고 북미 애리조나 공장은 연말에 가동하고 유럽 폴란드 공장에서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정말 전사적인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를 시작으로 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이 배터리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료에 탑6 자동차 OEM들과 원통형 배터리 공급 논의를 완료했다는 문장이 딱 한 줄 있는데 이게 모든 걸 말해줘요. 이미 주요 고객들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더 먼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각형 LFP와 각형 LMR 배터리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해요. LFP는 이제 익숙한데 LMR은 또 새로운 기술인가요? 네, 이건 한 가지 형태나 소재에 모든 걸 걸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존 주력이었던 파우치형, 차세대 주력인 원통형에 이어서 네모난 모양의 각형 배터리까지 제품군을 완성하겠다는 거죠. 특히 LMR은 리튬과 망간이 풍부한 소재를 써서 비싼 니켈이나 코발트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성능은 유지하려는 차세대 실속형 기술이에요. 이것도 실속형이군요. 네, 이미 오창의 시형 생산 라인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거죠.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본 계획도 있네요.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공급 계획, 그리고 소듐 배터리 개발.
소듐 배터리는 언젠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배터리 기술의 미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소듐, 즉 나트륨은 아시다시피 리튬보다 지구상에 훨씬 풍부하고 저렴한 자원이죠.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튬의 가격 변동성이나 특정 국가의 편중된 공급망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자료에서도 아직은 리튬 배터리보다 비싸지만 비용 혁신을 통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해요. 이건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비하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니 하나의 흐름이 보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 둔화라는 예기치 못한 파도에 직면했지만 그 파도를 타고 오히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또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 시장에 맞춰 LFP, 미드니켈 같은 맞춤형 무기를 준비하고 있죠. 네, 맞아요. 동시에 소듐 배터리나 로봇처럼 아주 먼 수평선 너머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맞아요.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결국 적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전기차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성장보다 효율성과 가성비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성장판으로 확실하게 지목되는 거대한 전력망용 ESS 시장을 선점하려는 발빠른 움직임이고요. 투자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효율화하되 차세대 기술과 미래 시장에 대한 혁신 투자는 멈추지 않는 아주 영리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료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가 내년부터 전기차 시장 회복을 이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해요. 네. 그렇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안전을 위해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필요로 하는 배터리는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요? 단순히 한 번 충전으로 멀리 가는 주행거리나 가격을 넘어서 10년 이상을 버티는 긴 수명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 같은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해지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배터리 기술의 다음 경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